상담사가 완벽할 순 없지만 상담사의 실수가 코앗의 주장대로 오히려 치유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실수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예방될 수 없습니다. 실수란 정말이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오는 법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한계가 있고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악수를 둡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미묘한 것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수를 둔 결과가 아닐까요? 상담 현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벌어집니다. 오죽하면 내담자가 상담사를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반드시 실행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만일 내담자가 상담사를 상대로 고소했을 때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사를 상대로 갖는 적대감은 만만치 않습니다. 적대감은 온갖 종류의 파괴 행위를 낳으며 고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수많은 의료사고와 고소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문가의 실수를 법정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전문가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고 일단 실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계약적 서비스 문화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사를 상대로 고소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두렵고 떨리지만 이와 같은 쌍방의 시스템이야말로 보다 나은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는 원인은 아닐까요? 후진국이나 미개한 나라일수록 권위자 전문가의 무호성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는 틀릴 수 없고 내담자나 추종자들은 순종해야만 한다는 위계 질서와 서열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런 문화권에 접어들면 과학이나 예술의 발전이 일어나질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지와 공작의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코앗은 대담하게 상담사의 실수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민감한 주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것은 프로이트 전통주의 상담사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함부로 상담사의 실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존속살해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상담사의 높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상담사들은 내담자들을 대할 때 전문가의 무호성의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내담자들은 상담사에게 어떠한 불평이나 적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금기에 속하는 일입니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머리 뒤에 앉아서 자기의 존재를 보이지 않게 한 것이나 철저하게 정서적으로 단절된 중립적 관찰자의 태도를 취한 배경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전문가로서의 상담사는 내담자들에게 있어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권위와 전능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앗이 그 성역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코앗은 상담사가 실수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담사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코앗은 이제 상담사에게도 실패와 낙오, 실수와 사고라는 낱말들이 붙여질 수 있음을 엄숙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상담사의 실수가 치유 과정에서 반드시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가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실수는 있어서도 안 될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료 상황에서 의사의 실수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의사의 작은 실수가 엄청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코앗의 주장은 전통 분석가들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프로이트는 실수가 무의식적 욕망들이 억압의 틀을 깨고 나오는 폭발로 보았습니다. 자칫 파괴적일 수 있고 본심이 드러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치료적이라는 코앗의 주장은 정신분석에 깊이 있는 해석 능력이 없으면 결코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상담사의 실수가 내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코앗은 실수가 내담자에게 견딜 수 있는 좌절의 경험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일 동시에 다른 국면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정신적 산소를 공급받으면 거기서 변형적 내재화라고 하는 심리 구조의 건설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상담사의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담자는 상담사의 실수가 치명적이지 않으면 그간의 공감 경험과 함께 자신의 내적 심리 구조의 강화 작업의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견딜 수 있는 실수와 지속적인 공감적인 반응들이 합쳐져서 내담자 혹은 아이가 튼튼한 심리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코앗은 최적의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최적의 새로운 구조가 획득되고 기존의 자기 구조는 확고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에 대한 새로운 조명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들을 활용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유용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숙과 발전에 유익하며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체험의 수단이 됩니다. 이런 종교적인 설명들이 지금 종교가 거의 배제된 정신분석학계 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상담사들도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코앗은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천명합니다. 전통적 분석가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도 실수하실까요? 물론 코앗은 여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황청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질문 자체를 신성 모독죄로 간주할지도 모릅니다. 상담사도 실수를 합니다. 이 말은 내담자가 상담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인정한 셈이 됩니다. 비록 코앗의 말대로 실수가 공감과 더불어 내담자의 자기 구조를 강화시켜 준다고는 하지만 삶의 각박한 현장에서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석과 직면의 기술, 좋은 해석이란 무엇인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